6.13 지방선거 선거사범에 대한 공소시효가 끝났습니다. 검찰이 당선자 21명을 기소했지만 솜방망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팔공산 구름다리의 경제적 효과가 크다지만 케이블카 업체만 혜택을 볼 뿐 시민 편의와 이익은 뒷전이 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안동 수돗물의 잔류 염소 함량이 서울 수돗물보다 5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냄새 등으로 수돗물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산하 산별노조가 출범한 지 3개월 만에 포스코가 노조위원장 등 3명을 해고하면서 극한 대립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12월 14일 금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아침은 경북 곳곳에 한파주의보가 발효되는 등 출근길 추위가 더 심해졌습니다. 찬바람에 체감온도는 더욱 떨어지겠고요. 차차 대기가 건조해지겠습니다. 김명은 기상캐스터가 자세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네, 오늘 아침 찬바람이 불면서 기온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어젯밤부터 경북 북동 산지와 많은 내륙에는 다시 한파주의보가 발효됐고요. 대구의 현재 기온 영하 3도, 안동 영하 10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기온이 내려가 출근길 추위가 심하겠습니다. 한낮에도 대구는 5도, 안동 3도, 영주는 2도 선에 그칠 것으로 보여 계속해서 옷차림을 따뜻하게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지역 대체로 맑은 하늘 드러나겠습니다. 계속해서 대기 확산도 원활해 공기질도 깨끗하겠는데요. 다만 조금씩 날씨가 건조해지겠습니다. 다소 강하게 부는 바람에 불씨가 주변으로 쉽게 옮겨붙을 수 있어 각종 화재 예방에 유의하셔야겠고요. 충분한 수분 섭취로 건강관리도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이번 주말은 우리 지역 계속해서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내일까지 맑은 하늘이 드러나다 일요일에는 흐린 하늘을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6.13 지방선거 관련 선거사범의 공소시효가 어제 끝났습니다. 검찰은 당선자 21명을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했는데요.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지적이 많지요. 검찰을 보는 시각이 그리 곱지만은 않습니다. 취재의 윤태호 기자입니다. 선거법을 어긴 권영진 대구시장은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고 이달 20일 항소심 첫 공판이 열립니다. 강은희 대구시 교육감은 정당 이력을 선거 공보물에 기재한 혐의로 기소돼 이달 21일 첫 재판을 받습니다. 자유한국당 이재만 전 최고위원은 불법 여론조사를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서호영, 김병태 대구시 의원과 이주용, 김태겸, 황종옥 동구의원, 신경희 북구의원까지 당선자 6명이 이 사건으로 무더기 기소됐습니다. 허위 경력을 기재한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이진년 대구시 의원과 김영애 수성구의원, 권은정, 최영희 남구의원이 기소됐고 김용독 북구의원도 기부행위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경북에서는 황천모 상주시장과 김학동 예천 군수가 기소됐고 도의원 4명과 기초의원 2명 등 지방의원 6명도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대구검찰이 기소한 당선자는 모두 21명. 첫 단추였던 권영진 시장에게 면죄부를 주면서 선거사범을 엄중 처벌하겠다는 말을 무색하게 했습니다. 정치검찰이란 말까지 나옵니다. 관대한 처분을 계속 내리다 보니까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을 검찰과 사법부가 듣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검찰과 사법부는 엄정한 처벌로 이번 기회에 선거사범을 뿌리 뽑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선거법 위반 사건을 가장 먼저 처리한 선관위조차도 검찰 처분을 수긍할 수 없다며 고등법원에 재정 신청을 냈습니다. 검찰은 공소시효가 끝나서 홀가분하겠지만 검찰 판단이 과연 적법했는지에 대한 평가는 이제부터 시작됐습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 대구시가 정부 그리고 LH공사와 함께 넓고 좁은 서대구 산업단지에 활력을 불어넣을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보도에 양관희 기자입니다. 1976년 조성된 서대구 산업단지에는 2,400여 개 기업이 입주해 14,000여 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섬유기업이 38%로 가장 많고 정비운수 13%, 기계금속 12%로 전통산업이 많다 보니 각종 분진과 폐수 배출도 많습니다. 삼공단이나 기타 기존 공단들은 보면 50평, 100평 이런 식으로 자꾸 소규모로 이렇게 나눠지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면 슬림화가 발전이 안 돼요. 대구시가 늙은 서대구 산단에 활력을 넣습니다.
우선 지하 2층, 지상 9층 크기의 복합지식산업센터가 들어섭니다. 이번에 건립되는 복합지식산업센터 안에는 전통적인 기업인 제조형 기업이 60여 개 들어설 뿐만 아니라 첨단 산업인 연구형 기업도 90여 개가 입주할 예정입니다. 서대구 산업공단에 있는 중소자동차 부품 제조업체하고 저희 같은 지식 서비스인 IT 서비스를 결합하여 좋은 시너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서대구 산단은 재생사업 지구로 선정됐지만 9년째 사업이 지지부진해 왔습니다. 이번에 대구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 민간 건설사가 202억 원을 함께 내고 주택도시기금 287억 원을 보태 센터 건립에 나섰습니다. 부동산 투자 해산 리트 방식을 도입해서 산업단지 재생에 공공과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젊은이가 다시 찾는 복합 산업단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대구시는 서대구 산단을 시작으로 모두 4개 노후 산업단지에서 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래된 제조업 허파인 산업단지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서대구 산단 재생사업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대구시가 팔공산에 320m 길이의 구름다리를 만들려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경제적 효과가 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이 경제적 효과를 가만히 들여다보자니 민간 케이블카 업체만 배를 불리는 셈이었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시는 팔공산 구름다리 공사비로 140억 원을 씁니다. 세금 140억 원을 써서 생산 파급 효과 169억 원어치가 생기고 일자리도 100개 넘게 생긴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리가 다 만들어지면 관광객이 몰리면서 5년 동안 생산 파급 효과 1,670억 원에 고용 파급 효과도 4,000명이 넘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장밋빛 전망이 얼마나 현실성이 있을지는 아직 불투명하지만 확실한 것은 구름다리를 이용하기 위해 타야 하는 이 케이블카 업체는 많은 혜택을 본다는 점입니다. 팔공산 케이블카는 지난해 34만 명이 이용해 매출 30억 원을 올렸습니다. 대구시는 구름다리가 완성되면 케이블카 이용객은 41만 명, 매출은 45억 원으로 훌쩍 뛰고 이후에도 매년 5% 정도씩 증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가장 큰 혜택을 보는 케이블카 업체는 구름다리 건설 비용을 한 푼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케이블카 요금을 9,000원에서 11,000원으로 올리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케이블카를 더 큰 새 것으로 바꾸고 주차장을 넓히고 정상에 있는 식당을 정비하라고 업체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구시가 최대 수혜자에게 부담을 지우지도 않고 그다음에 수익에 대해서 배분에 대한 어떤 그런 생각도 없이 그런 계획도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좀 졸속적으로 좀 추진한다는 어떤 그런. 대구시 예상대로 관광객이 몰린다면 주차 대란도 예고되어 있습니다. 팔공산 동아지구 대형 주차장은 예전에는 무료였지만 동아사 소유가 된 이후 몇 년 전부터 주차료를 받고 있습니다. 무료 이용을 전제로 자동차 극장을 만드는 데 동의했던 주민들은 약속이 깨졌다며 대구시가 주차 문제부터 해결할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구름다리가 생기고 주차장이 협조하다면 지금 굳이 산을 깎아가 주차장 만들 이유도 없고 저 11,000평을 활용하면 충분히 그 차를 대면 이제 밀릴 이유도 없다고 보고. 대구시가 불투명한 경제 효과를 부풀리면서 정작 챙겨야 할 시민들의 이익은 뒷전에 두고 졸속으로 추진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이련이 삼국유사를 썼다는 인각사가 군위에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군위군이 삼국유사 테마파크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그런데 1,000억 원을 넘게 들인 테마파크에 삼국유사 인쇄본 하나 갖추지 못했습니다. 한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삼국유사 테마파크는 삼국유사에 나오는 설화와 인물의 조형물과 전시물을 갖췄습니다. 삼국이 나라를 세우는 이야기부터 연호랑 세오녀, 만파식적, 향과 언덕 등 역사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역사 교육 위주입니다. 그러니까 삼국유사가 스토리를 풀어내는 게 대부분 다 역사에 스토리입니다. 이 선생님께서 스토리를 아주 그냥 쉽게 풀어놓은 책이죠. 공무원 말대로 교육적인 내용을 담았지만 이런 이야기를 담았던 삼국유사는
테마파크에 없습니다. 저희들은 삼국유사 책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안에 있는 내용을 위주로 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여기는 내용 위주의 테마파크입니다. 군위군이 스스로를 삼국유사의 고장이라고 내세우면서 테마파크에 삼국유사를 전시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2016년 서울 고문서 경매시장에서 조선시대 중기에 만든 삼국유사 인쇄본이 수억 원대 매물로 나왔지만 군위군은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누가 팔겠습니까? 그 경매도 나왔다고 그러던데. 그렇게 지금 그 삼국유사 책은 사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혹시 그 경매한 거 아셨어요? 그 이야기는 한번 보기는 봤어요. 핵심이 빠져 있는 그런 이제 삼국유사의 테마파크 뭐 이런 것보다는 누가 보더라도 이걸 대표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이 지역의 지역 상징물로서 문화 콘텐츠가 될 수 있는 이런 원전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그 뭐 가장 그 시급하고 또 그것이 가장 합당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삼국유사 인쇄본은 국내 여러 권이고 1,000억 원 넘게 들인 테마파크를 생각하면 가격도 구하지 못할 정도는 아닙니다. 역사 교육용이라고 만든 삼국유사 테마파크가 알맹이 없이 추진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안동 수돗물인 상생수의 잔류염소 함량이 서울 아리수보다 5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체에는 무해하다지만 잔류염소 함량이 높으면 냄새 등으로 수돗물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 문제로 지적됩니다. 이호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안동시 수돗물의 수질 검사 결과 법흥동 수도꼭지의 잔류염소 함량은 1.28mg/L, 용상동 수도꼭지에서는 1.13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 아리수의 수도꼭지 평균 잔류염소 함량인 0.22보다 무려 5배 이상 높습니다. 서울시는 아리수 수도꼭지의 잔류염소 함량을 0.1에서 0.3으로 유지하면서 시민들에게 안심하고 수돗물을 생으로 마셔도 된다며 홍보하고 있습니다. 어제 직접 현장에서 측정한 수치를 보면 안동 용상동 수돗물은 0.90, 법흥동 중구동 3호소는 1.11mg/L로 여전히 서울 아리수보다 4배에서 5배 정도 잔류염소 함량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안동시는 정수장에서 단마린 가정까지의 거리가 멀어 염소 소독제를 서울보다 더 많이 투입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안동은 정수장에서 가정까지 거리가 길고 산악지대가 많아서 충분한 염소를 넣어줘야만이 관말까지 잔류염소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염소는 물의 무균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수돗물에 최소량으로 유지하는 공인된 먹는 소독제입니다. 측정된 염소 수치는 기준인 4mg/L에는 훨씬 미치지 않아 인체에는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염소는 인체에는 무해합니다. 맛있게 드시려면 30분 정도는 받아놨다 드시든가 끓여 드시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기란천에서 취수하는 안동의 원수는 서울보다 더 좋은 7수인데도 잔류염소 함량이 서울에 비교하기 힘들 정도로 높다는 것은 생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수돗물 그냥 드세요? 아니요. 약품 냄새가 좀 나는 것 같아서요. 옥수수차나 뭐 이렇게 좀 넣고 끓여서 먹고 있는데요. 영주시의 수도꼭지 잔류염소 함량도 0.62에서 0.91mg/L로 안동보다는 낮지만 서울 수돗물 아리수보다는 높습니다. MBC 뉴스 이호영입니다. 올해 포스코에서는 창사 50년 이래 처음으로 민주노총 산하에 산별노조가 출범했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노조 출범 3개월 만에 노조위원장 등 3명을 해고하면서 극한 대립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장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포스코는 민주노총 산하의 노조위원장 등 3명을 해고하는 등 노조 간부 5명을 중징계했습니다. 지난 추석 연휴 이들이 회사에 무단 침입해 노무협력실 직원을 폭행하고 회사 문건을 불법으로 탈취했다는 게 징계 사유입니다. 하지만 노조는 명백한 노조 탄압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당시 사측이 몰래 노조 파괴 시나리오를 짜고 있었는데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 작은 다툼이 벌어졌을 뿐이라며 사실을 왜곡한 부당 해고라고 주장했습니다. 그 문건에 대한 내용이나 부당노동 행위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고 문건 탈취, 절도 폭행 프레임을 씌웠는데 혐의가 입증된 사실도 전혀 없습니다. 더구나 현장에서 나온 문건에선 민주노총에 대한 부정적인 논리를 전파하고
임원에게 구체적인 역할까지 주문한 내용이 확인됐습니다. 이후에도 포스코 사측은 사내 온라인 게시판에 노조 비방 댓글을 조직적으로 올렸고 중간 간부 회의 자료에서는 직원 성향을 파악해 노조 탈퇴를 유도하라는 내용도 발견됐습니다. 검찰과 노동부가 그 노조 문건에 발각되었던 문건에 대해서 정확하게 조사해서 처벌하지 않으면 오히려 가해자가 피해자를 징계하는 완전히 이게 그 현실이 거꾸로 되는 잘못된 결과가. 포스코는 문서 탈취와 직원 폭행은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부당 노동 행위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노조가 지난 10월 최정우 포스코 회장을 부당 노동 행위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데 이어 사측이 노조 간부 해고로 맞대응하면서 노사 갈등이 격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대구 지역 기업은 남북 경제 협력에 관심은 있지만 투자에는 신중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상공회의소가 지역 기업 139곳을 설문조사한 결과 56%가 남북 경협과 북한 시장에 관심이 있다고 답했고 관심이 없다고 한 곳은 17%에 그쳤습니다. 반면 실제로 북한 시장 진출이나 투자 의향이 있다는 업체는 20%에 불과했고 나머지는 없다거나 모르겠다고 답했습니다. 북한에 진출하면 좋은 점으로는 값싼 노동력을 가장 많이 꼽았고 신규 생산 물류기지 구축, 시장 선점 효과, 정부 지원 순위 그 뒤를 이었습니다. 대구지방경찰청은 최근 신천대로에서 발생한 차량 역주행을 계기로 도심 고속화도로 역주행 방지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경찰은 역주행 신고가 들어오면 도로 진입 구간을 막아 차량 진입을 차단하고 역주행 장소 앞뒤로 순찰차를 배치해 도로를 완전히 통제합니다. 고속화도로 진출입로를 확실히 알 수 있도록 노면 색깔 유도선과 교통안전 표지판, 시선 유도봉 등 역주행 방지 교통시설도 확충합니다. 대구지방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지난 9일 밤 11시쯤 술을 마신 뒤 신천대로 도청교에서 무태내거리까지 4km를 역주행한 혐의로 39살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대구시가 2018년 제2기분 자동차세 796억 원을 매겼습니다. 승용차가 793억 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구군별로는 달서구가 185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남구가 38억 원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자동차세 1년치를 미리 내면 10%를 깎아주고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하면 5%를 감면받습니다. 경상북도가 문경시와 의성군 일대를 국가지질공원으로 신청합니다. 경상북도는 문경시와 의성군이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받기 위한 타당성 용역 최종 보고회를 열고 두 곳 모두 충분한 학술 가치와 타당성을 가진 것으로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문경시 의성군과 함께 지질공원을 만들고 2020년 국가지질공원 후보지로 신청할 예정입니다. 문경은 화성암과 퇴적암, 변성암 등 다양한 암석과 선캄브리아기에서 중생대 백악기까지 다양한 지질을 갖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구 국제 뮤지컬 페스티벌은 내년에 열리는 제13회 대구 국제 뮤지컬 페스티벌에 선보일 창작 지원작을 모집합니다. 내년 1월 7일부터 23일까지 작품을 접수받아 4개 내외의 작품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창작 지원작으로 선정되는 작품에는 최대 1억 원의 공연 제작 지원금과 공연장 대관료가 지원되며 티켓 판매 수입금은 모두 공연 단체가 가져갑니다. 대구 국제 뮤지컬 페스티벌은 지난 12년 동안 창작 지원 사업을 진행해 54개의 창작 뮤지컬을 만들었습니다. 강은희 대구시 교육감이 선거 공약을 잘 이행하는지를 살필 주민평가단이 출범했습니다. 앞서 대구시 교육청은 대구에 사는 만 19세 이상 시민 가운데 주민평가단 신청서를 낸 122명을 대상으로 공개 추첨을 통해 37명을 최종 선발했습니다. 주민평가단은 강은희 교육감 임기가 끝나는 2022년 6월까지 활동하면서 공약을 이행했는지 여부를 평가하고 의견과 정책을 제안하게 됩니다.
오늘 아침 찬바람이 불면서 기온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어젯밤부터 경북 북동 산지와 많은 내륙에는 다시 한파주의보가 발효됐고요. 대구의 현재 기온 영하 3도, 안동 영하 10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기온이 내려가면서 출근길 추위가 심하겠습니다. 한낮에도 대구는 5도, 안동 3도, 영주는 2도 선에 그칠 것으로 보여 계속해서 옷차림을 따뜻하게 잘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지역 대체로 맑은 하늘 드러나겠습니다. 대기순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면서 공기질도 깨끗하겠는데요. 다만 조금씩 날씨가 건조해지겠습니다. 다소 강하게 부는 바람에 불씨가 주변으로 쉽게 옮겨 붙을 수 있어 각종 화재 예방에 유의하셔야겠고요. 충분한 수분 섭취로 건강관리도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위성영상 보시면 오늘은 중국에서 남동진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우리 지역 대체로 맑은 하늘 드러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의 현재 기온 영하 3도, 고령 영하 7도로 출발합니다. 낮 기온은 대구와 고령 모두 5도로 어제보다 기온이 조금 낮겠습니다. 문경의 아침 기온 영하 6도, 구미 영하 3도로 하루를 시작하고요. 낮 최고 기온은 문경 3도, 구미 4도로 종일 쌀쌀하겠습니다. 안동의 이 시각 기온 영하 10도, 청송 영하 11도로 출근길 무척 춥습니다. 낮에는 안동 3도, 청송 2도에 그치면서 평년 기온을 밑돌겠습니다. 포항의 아침 기온 영하 3도, 낮 기온 6도 예상되고요. 바다의 물결은 최고 4m로 연일 높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우리 지역 계속해서 쌀쌀한 날이 이어지겠고요. 내일까지 맑은 하늘이 드러나다 일요일부터는 점차 흐려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